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각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속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따른 캠퍼스 내 방역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산에 갇힌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세대수 부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세종과 대전으로 가는 출퇴근 수요 급증에 따라 광역 급행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 도입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시가 정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신청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오늘 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천안생활문화축제 스포트라이트 온을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각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속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방역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의실에 학생들이 3, 4 모여 토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지역 대학들도 하나둘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이제 대면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해져가지고 대학교 전체가 조금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 실험이나 실습 위주의 강의를 중심으로 점차 대면 수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면 수업으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들도 캠퍼스 내 방역 관리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정문. 모든 차량들이 잠시 멈춰섭니다.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체온 측정을 해야만 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는 모두 폐쇄하고 체온 측정을 완료한 사람들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거리두기라든지 그 강의실 내 면적에 따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파악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그다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학기부터는 전체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에 갇힌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세대수 부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4년 만에 갇힌 월천초 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아산교육지원청.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600세대 규모의 충남형 행복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에 900여 세대의 민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등 월천지구 개발 수요가 늘면서 신설에 청신호가 켜진 듯 했지만 올해 월천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상정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대수 부족.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 세대를 제외한 4,000에서 6,000 세대의 신규 개발 세대 수가 충족돼야 하는데 올해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던 1,0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 계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학교 신설 요인이 충족되지 않은 겁니다. 중투 심사가 무산되면서 오는 2024년 3월 개교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현재로서는 신규 세대 수가 크게 부족해 북수초 과밀로 인한 학생 수용 불가 등을 고려해도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태라며 아파트 신규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세대수 부족에 발목 잡힌 가칭 월천초. 신설 계획도 2025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정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신청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합니다. 신청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25만 원으로 지류 아산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9일까지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프로그램 수강 여부와 교육 희망 분야, 개설 희망 강좌 조사 등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방향 개선에 필요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정규 강좌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신규 강좌 개설에 반영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아산시 평생학습관으로 하면 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천안생활문화축제 스포트라이트 온을 개최합니다. 천안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 동호회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로 동호인들의 열정과 그동안 쌓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총 48개 팀 409명이 참여하며 13개 전시 프로그램과 9개 키트형 온라인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천안생활문화축제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2021 자유학기 수업 콘서트를 엽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수업 콘서트는 학생 참여 중심 혼합 수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영사 특강과 우수 수업 사례 나눔, 학부모 특강 등 미래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세종과 대전으로 가는 출퇴근 수요 급증에 따라 광역 급행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종 도입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 노선 신설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운행 노선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반면 M버스는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접수는 세종시가 처음입니다. 이런 M버스 도입 여부는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광희 관계자는 현재 인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타당성 평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노선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종시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을 운행할 전국 단위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입찰과 운행 준비 과정만 최소 수개월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M버스 도입이 결정될 경우 몇 군데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어디가 될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각 생활권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대광희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도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아 정류장 설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종시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수거 기간 중 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가 발생하면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50리터짜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배출하면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류 분류에 처리됩니다. 읍면 지역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저녁 8시 이후에, 동지역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8시 이후에 각각 배출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우리나라 3대 도시재생 행사 중 하나인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3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말 경남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참가부수 현장평가 공공부문 최우수상과 지역 대표기업 병진대회 상생제품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에서는 대상을, 지난해 제2회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올해 마지막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통지를 받은 대원은 교육기간 중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접속 가능한 스마트 민방위 교육센터에 접속해 1시간짜리 영상을 시청한 후 문제풀이를 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1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가 더 K 호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단체가 정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소비자 컨퍼런스에서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물가 안정 등 여러 이슈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 부스가 마련돼 소비자 이슈와 관련된 체험 행사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소비자의 책임과 국민으로서의 소비자의 업무와 임무와 국민으로서의 소비자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소비자 중심, 소비자 지향적인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세종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양원제 도입을 통해 세종시에 하원을 두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명실상부 행정과 정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세종시. 향후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용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국회의 입법권한 독점에 대한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양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하원은 세종시에, 상원은 지금의 여의도 국회에 둠으로써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의 완전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할 때 저는 기본 개념을 여기 앞으로 하원이 이렇게 제도화돼서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회를 온전하게 건설해야지 행정부도 좀 쪼개 있는데 국회까지 쪼개 산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원이 세종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의도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의도 국회는 상원이 앞으로 만약에 상원이 설립이 되면 상원이 이제 거기에 입지하는 것으로. 아울러 성 위원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연합을 구축해 광역적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진함석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으로 1단계는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본부 운영, 2단계는 생활권 협력 관리청 운영, 3단계는 행정통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생존을 위해 수도권에 거듭나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물론이고 지역 주도로 소강의 협력을 추진하고 메가시티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통과 이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비롯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전부터 세종시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수능 2주 전부터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해 학원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수능 대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4,149명으로 지난해보다 660명 증가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과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의 주차요금 체계가 전면 일원화됩니다. 이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달라 불편을 야기하고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비싸다는 시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는 기존 온양온천시장 요금제로 일원화되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이후 30분은 500원, 추가 10분이 경과될 때마다 2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이러한 주차요금 개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아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아산시는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센터 건립 사업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3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12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최대 경영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기업이며 개인이나 사업장 모두 한 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받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한국 난산업박람회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국립세종수목원에 있는 분재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난재배자협회 자생난경영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양한 품종의 우수한 동양란 3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품평회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한편 세종수목원에 있는 난온실에서도 자생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동양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원거리를 오가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대중교통은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환승 할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운임을 할인해주는 환승 할인. 먼 거리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중심 도시 천안. 수도권과 왕래하는 교류 인구에 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 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2004년부터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총합하여 이용수단에 관계없이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용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입니다. 2005년 천안역이 개통된 이후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 천안시. 천안시에서는 환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과의 정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연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의 사전적 의미는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인데요.
서울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교통망 발달과 2004년 인구수 50만을 뛰어넘어 21년 기준 인구수 약 65만 명이 거주하는 천안시. 대학 또한 10여 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 수도권에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천안은 현재 정식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환승이 3-4번까지 가능해서 먼 거리를 가도 돈도 좀 적게 들고 해서 편한데, 천안은 환승 제도가 아예 없으니까 특히 대학생들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왜냐면 저도 한 20년 동안 자가 운전자인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의 이렇게 편리함,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랙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뭐 노선도가 많지는 않겠지만 연계해가지고 무료 환승이 뭐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2022년 천안시에서는 수도권과 환승 할인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충남도 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할인이 가능하게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외에 천안시는 독자적으로 천안시 거주자뿐 아니라 천안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천안역 개통된 뒤로 이제 계속 환승이 계속 안 됐고요. 안 된 사유는 지금 수도권 전철 같은 거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이미 수도권에서 요금제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자체가 이제 거대해졌기 때문에 천안시가 추가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지를 못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연결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이제 그 시스템 연계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 중이에요.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중심지 천안. 여러 대학과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만큼 시민들을 위한 환승 할인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지난 7월 임신 24주 만에 초미숙아로 태어나 이제 100일을 맞은 쌍둥이에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들 쌍둥이는 의료진들의 집중 치료 끝에 건강을 찾아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시 목천읍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 주민자치센터는 강의실과 헬스장, 대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불법 촬영 탐지 카드 7만 장을 제작해 관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